국가유산 사적인 상당산성을 파보니 불법으로 파묻은 쓰레기가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불법 매립된 곳이 더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 악취를 풍기는 녹조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녹조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업개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청 행사까지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청주를 대표하는 국가유산 사적인 상당산성에 쓰레기가 대량 매립돼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보도 이후 한 달 만에 청주시가 오랜 기간 땅속에 묻혀있던 쓰레기를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산성에 쓰레기가 불법 매립된 곳이 더 있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산 비탈면을 갈퀴로 긁어내자 각종 쓰레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흙을 파면 팔수록 끝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 명이 동원돼 수거에 나섰지만 끝이 없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못 보던 건데 파니까 감춰진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주 정말 쇼킹했어요. 각종 음료캔과 도시락 포장지, 그리고 오래된 공병과 로봇 장난감까지 특히 소비자 가격 300원의 오래된 과자 포장지가 눈에 띕니다. 이 과자는 지난 1995년부터 가격을 4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최소 30년 전에 매립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심이 없는 거죠. 이 국가유산에다가 저런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거는. 일단 시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기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으로 당장 장비 투입은 못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시민들이 이용하던 데크 아래로 상당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양을 가늠할 수 없어서 일단은 작업을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한 쓰레기를 수작업 그리고 장비를 동원해서 좀 작업을 할 거고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곳 말고도 비만 오면 쓰레기가 유출되는 곳이 여러 곳 있다면서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장소가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성 곳곳에 아마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어쨌든 한 번에 처리가 다 되면 좋지 않을까. 청주시는 쓰레기 수거 작업을 마치는 대로 누가 투기했는지 추적에 나설 계획이지만 워낙 오래전에 매립이 이루어진 만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국회가 오는 27일 오송 참사 국정조사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영한 충북지사가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다음 달 충북에서 대규모 국제 행사가 잇따라 개최될 예정으로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국정조사 날짜를 엑스포 이후로 미루거나 국정감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국정조사로 인해 국제 행사에 집중하지 못하면 공무원 사기 저하와 지역 경제 침체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차기 후원회장에 충북의 5선 출신인 변재일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변 전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정청래 당대표의 부탁으로 차기 후원회장직을 맡아 다음 달부터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당 후원회장은 정치자금 모금 활동을 관리 감독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핵심 직책으로 통상 당내 원로가 맡아왔습니다. 지속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 수역의 녹조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크게 늘면서 물빛이 초록색으로 변해 녹조 라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녹조 제거 작업이 한창인 대청호 상류를 전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 상류입니다. 하천 전역이 초록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녹조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건데 펜스를 설치해 녹조와 부유물을 한 대 가둬 녹조 제거 장비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덩어리째 응고된 녹조가 포대자루를 채우는데
이곳 서화천 수역에서만 녹조가 하루 1톤씩 수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청호 최상류 구간은 수심이 얕고 물 흐름이 약해 녹조의 번식 속도가 더 빠릅니다. 뭐 흘러가는 게 없잖아. 지금 고인 거지. 그래 날은 덥지. 그러니까 부유물이 썩어서 이제 녹조가 생긴다고. 최근 녹조가 급속도로 늘어난 원인은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입니다. 폭우로 하천에 많은 오염물질이 유입됐고 강한 햇빛을 받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새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문희수역의 8배, 회남수역의 3배 넘게 급증하면서 지난 14일 조류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컵에 한 컵 담아보면 일명 녹조라떼라는 말처럼 매우 진한 녹색을 띠고요. 심한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어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대신 녹조만 잔뜩 걸려오고 있습니다. 진녹조가 끼면은 두께가 한 30cm에서 60cm까지 이렇게 깊이 백해요. 그럼 물이 햇빛을 못 뿌리니까 고기가 거기서는 서식을 못해. 자꾸 밑으로 내려가지. 녹조 없는 뒤로.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피해가 많죠. 수질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녹조 제거 장비를 풀가동하고 냄새와 독소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해 아직까지 수돗물에는 큰 영향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류 차단막이라든가 뭐 수면 포기기, 수중 포기기 한 80여 개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활성탄 투입을 해서 맛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게 지금 정수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속되는 폭염과 이상기후에 지난해처럼 늦가을까지 녹조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청주 지역 가구에 재난지원금 11억 3천여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주시는 주택이 반파된 5세대에 7,2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 세대는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흥덕구 옥산면과 청원구 오창읍 주민에게는 일정 기간 상수도 요금과 농업기계 임대료 등이 면제되고 지방세 납부 기한도 최대 2년간 유예됩니다.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어 시외버스 터미널도 민간 매각에 추진됩니다. 청주시는 내년 9월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청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청주시는 계획안이 오는 28일 시의회 상임위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는 25,978제곱미터로 고속버스 터미널보다 2배 가까이 넓습니다. 대기업과 수도권 선호가 심해지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역 산업계와 교육계가 손을 잡고 직업계교 학부모들을 우수 중소기업에 초청하는 행사를 잇따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도 좋은 기업이 있다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기 위한 건데 그만큼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2차 전지 소재와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사가 초청한 손님은 도내 직업계고 학부모들. 직원들이 일하는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급여와 복지에 대한 설명도 듣습니다. 2년 전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는 해외 진출과 성장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에도요, 되게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특히나 유진 같은 경우는요, 해외 사이트에 저희 한국에서 주재원들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자녀의 장래와 관련되다 보니 학부모들은 근무 여건을 꼼꼼하게 살피고 회사의 설명 하나하나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병역과 학업 병행 등 궁금한 것이 생기면 질문도 빼놓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근무 여건이 대기업과 차이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던 학부모들의 인식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중소기업은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그 기량을 또 뽐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청주 상공회의소는 충북교육청과 함께 도내 직업계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도내 우수 중소기업 탐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기업을 제대로 알아야 자녀들과 의논할 때 정확한 조언을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해도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청주상공회의소가 설문조사한 결과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 희망 비율은 지난 2022년 63.5%에서 지난해 48.6%까지 내려갔습니다.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 만큼 학생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수 중소기업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충북교육청은 보고 있습니다. 도전을 성취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인재들이 성장해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충북교육청은 최근 직업계고가 기업과 협력해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협력형 특성화고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안정적 인력 확보가 필요한 기업과 좋은 일자리를 찾는 학생들, 둘 사이를 연결해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이 오늘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찾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위원장은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부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절차는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다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 추가 부처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놀이기구 오작동으로 어린이 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놀이공원 직원 3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사고가 난 놀이기구 안전관리자와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제천 의림지 놀이공원에서 360도로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가동하다 초등학생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사고 이후 닷새 동안 놀이공원 전체에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재는 해당 놀이기구만 가동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충주시가 안전진단에서 2등급을 받아 철거한 중앙어울림시장 자리에 130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충주시는 정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역 축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가능한 열린 주차장 겸 광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0여 개 점포가 있던 어울림시장은 지난 2022년 안전진단에서 2등급을 받아 최근 철거됐습니다. 다음 달 20일 개막하는 2025 제천 엑스포 성공을 위해 조직위가 하나이글스 홈경기장인 대전 이글스파크에서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제천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개막 한 달여를 앞두고 프로야구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엑스포 기념품을 나눠주고 SNS 구독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또 경기 시작 전 조직위원장인 김영환 지사와 집행위원장인 김창규 시장이 시타와 시구 행사를 하고 전광판에 홍보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청주 KB스타즈가 2025-26 신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3순위로 사천시청의 고리미를 선발했습니다. 제1교포 4세인 고리미는 신장 176cm의 포워드로 앞으로 훈련을 열심히 하고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라운드에서는 드래프트 참가자 가운데 183cm로 가장 키가 큰 법성고 센터 김민경을 지명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국립소방병원이 내년 정식 개원을 앞두고 오늘 12월 부분 개원합니다. 지난 6월 공사를 마무리한 소방병원은 302병상, 19개 진료 과목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전현직 소방공무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군과 소방청, 충북소방본부와 국립소방병원 관계자들은 오늘 첫 실무회의를 열어 각 기관별 준비 보완 사항을 공유하고 분만 산부인과 설치 운영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